개버커 수다일기 12화 프리하지 못한 프리랜서 이야기. 안녕하세요, 프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프리하지 못한 프리랜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모였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마침 둘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버커 수다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일에 대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일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둘 다 프리랜서여서 맞아요.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 프리랜서이신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좀 추측이 되고 그리고 뭐 직장에 안 다니더라도 프리랜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또 프리랜서 해볼까 이런 되게 다양한 곳들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프리랜서만 들어야 한다거나 갭이어나 갭모먼트를 가지면 프리랜서가 되게 돼 있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오프닝에서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네. 약간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저랑 다르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한번 환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이랑 좀 다른 거를 한번 봤을 때 오히려 좀 환기가 되면서 내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게 저는 갭모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랑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회차를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힘든가?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프리랜서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그랬던 게 있고 그런 것도 이제 겸사겸사 한번 깨보는 그리고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얘네가 말하는 저런 상태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생각보다 저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시면은 저는 정말 프리랜서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나는 진짜 저건 아닌 것 같다고 쟤네는 어떻게 저러는 거야 저렇게 대책도 없이 막 이런 느낌이 드신다 하면은 당신은 회사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기도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직장 생활 안 하고 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또 꽤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개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두 아이는 어떤 프리랜서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맞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 프리랜서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하는 솔직한 고민들 그리고 그럼에도 추천하고 싶은 이어가고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혹시 프리랜서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희의 나름 산전수전 겪어오면서 터득한 작은 노하우들도 같이 오늘 좀 풀어보면서 일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는 대체 어쩌다 프리랜서가 되었나 두둥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아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서 했나?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저는 뭐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전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그러니까 뭐 회사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일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어갈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터라 뭔가 회사 밖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삶 자체를 막 갈망해 보거나 떠올려 본 시간은 사실은 없었던 게 맞았고요. 근데 이제 갭이어를 나를 위해서 내가 10년을 일했는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지. 그리고 1년을 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놀다 보니까 궁뎅이가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정한 이제 이 갭이어 1년 중에 한 6개월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거,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임팩트 캠퍼스라는 그 이제 뭔가 NGO나 NPO에서 일하는 그 활동가분들을 교육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알려주는 어떤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싶은 활동가를 모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NGO 활동가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기획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봐서 그러면 이제 사회초년생 1년 차, 뭐 2년 차 이런 친구들은 프로젝트 기획의 기회를 잡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이제 서포트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했는데 덜컥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약간 공모하듯이 신청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의 첫 프리랜서의 어떤 일은 사실 강의였어요. 네. 약간 멘토링 뭔가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정식 강의? 네, 정식 강의 10명인가 12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4주 동안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정식 강의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강사라는 이름보다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저의 첫 프리랜서 일이었고 그 뒤에 이제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뭔가 내가 가진 거를 좀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주에 있는 사적인 서점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퇴사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깨달았다. 일을 우리가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좀 나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과 잘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너무 늘 괴롭고 맨날 퇴근하고 싶고 맨날 그만두고 싶다는 걸 입에 달고 사는데 사실 어차피 일할 거면 좀 즐겁게 일하고 나랑 잘 맞는 데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걸 알려주는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이제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한 것 같아서 이런 나를 어디에서 강사로 써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뭐 괜찮을까요? 내가 프리랜서 강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을 이제 나눴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도 되나요? 했더니 이제 너무 단골이고 한 3년 가까이 계속 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그 대표님 잘 아니까 또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또 워크숍을 한 2번 정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워크숍 내용을 보고 또 플레이 라이프라는 곳에서 약간 이렇게 우울감이 많은 청년이나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또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너무 신기하게 딱딱딱딱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을 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타인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되게 거창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알면 좋을 텐데 이거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동기부여도 되게 잘 되고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추진력이 되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힘도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까 NGO에서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밖에서도 진로에 대해서 헤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나처럼 이제 자기 돌봄을 못해서 결국엔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아파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좀 돕는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다 정도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도 밖에서도 같은 성질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꼭 그거를 NGO의 어떤 그 보법과 방법과 그 조직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왕 할 거
돈 생각하지 말고 마구 저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아직 이제 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민미라는 브랜드에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서 거기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막 이 뭐 전시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 이제 인터뷰어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또 하는 거를 한 2년 정도 하게 됐고 근데 그 시작도 사실은 섭외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대표님한테 어느 날 연락해서 나만의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싶다. 나는 이 브랜드가 너무 좋고 이 브랜드가 나한테 도움이 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나 같은 사람들 인터뷰를 뭐 3-4명 해가지고 그냥 나 브런치에 그냥 글을 혼자 올리고 싶다. 내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싶은데 허락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사이드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해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우리 뉴스레터에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프리랜서에 비슷한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자유롭게 어떨 때는 이런 조직이랑 같이 일하고 어떨 때는 이런 조직이랑 일하고 어떨 때는 또 이런 사람이랑 일했다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지원해주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공모로 그걸 따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비슷한데 다른 형식의 어떤 일들을 계속 해올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신선한 거였고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한 군데에 소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잘 어필을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을 엮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네, 지금은 제가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간격들이 막 몇 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의 일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이제 요청이 없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고 또 한동안 또 아무 요청도 없다가 또 어느 날 제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찰나여서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모아둔 돈도 있고 그 모아둔 돈으로 1년 버티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년이 됐지만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인스타에 퇴사하고 1주년 되는 때에 이제 막 이렇게 소감 같은 걸 썼는데 제가 뭘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막 뭐 엽서북도 만들고 뭐 작은 뭐 행사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산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해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민미랑 B2B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그 민미랑 B2B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도 그 민미라는 브랜드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뭐 이제 계속 얼굴을 내비치고 나는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대표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다가 대표님이랑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전시기획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에 대해서 합을 맞춘 게 대표님한테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표님이 소아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들 B2B가 있는데 그걸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냥 민미 B2B를 이제 거의 1년 내내 해왔고 그거는 거의 기획부터 프로젝트 매니징 제가 다 하고 결과보고서까지 다 쓰고 이렇게 이제 했던 프로젝트들을 또 작년에 한 해 동안 하고 올해는 그렇게 작년에 경험을 했던 것들 중에 고립운둔 청년들 관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에 일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면 나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경험을 했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내가 다 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자니까 조금 뭔가 더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고립운둔 청년 관련해서 운영하는 그 일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정말 또 감사하게 어떤 광고 대행사에서 또 연락이 와서 리추얼 관련해서 이제 원고 보내는 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신기해요. 그니까요. 저 진짜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이거 다음에 이게 되고 이게 다음에 이게 되고 그렇게 아무것도 예측한 대로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프리랜서 한 2.5년 차 정도 되거든요. 아직 만 3년 차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만큼 오는 데까지도 중간에 안 되겠다.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정말 생활비가 없다. 아니면 이제는 뭐 그 알바를 구해서 이제는 다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생활은 그만둬야 된다. 너무 불안정하다. 막 이런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이제 이제는 포기해야 돼 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디서 자꾸 튀어나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저는 그거를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프리랜서 체험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6개월 체험해보고 이제 끝났어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3개월 더 해볼래? 끝났다 생각하는 순간 2개월 더 해볼래? 이런 식으로 체험판이 계속 리필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자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공감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어쨌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신기하게 누군가가 알아봐줘서 그거가 이제 일의 기회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또 그 연결이 됐던 것들을 제가 일기록을 좀 쌓고 그러면서 그게 또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포트폴리오로 또 다른 기회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서 소아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 그 개버커 수다일기 1화에도 경험기획자 소아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경험기획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경험을 기획하고 그 경험을 어디서 뭐 어떻게 기획할 건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경험을 설계를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지 뭔가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경험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프리랜서가 가장 많은 직군이랑 달라요. 네, 가장 많은 직군은 보통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마케터. 네, 그렇게 세 개의 직군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 세 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A부터 Z까지의 모든 단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소아님이 직장에서 쌓아왔던 그 스킬들이 다 지금 여기저기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A에서 B로 연결될 줄 몰랐는데 연결되고 또 B에서 C로 연결되고 이렇게 점점 연결되고 확장되는 게 또 이 프리랜서나 프리워커로서 일하는 묘미죠. 매력, 끊을 수 없는 마력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몇 번씩 이제 체험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도파민이 치솟는다. 그런 것 때문에 못 그만두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에서는 그 회사의 큰 방향에 따라서 나의 거취가 결정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좀 발을 내딛는 쪽으로 조금씩 또 읽어 나가는 재미라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너무 2.5년 동안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쭉 들으면서 들었네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걸 이제 돌아보면서 2.5년을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요약을 하니까 참 저렇게 하면 다 되나 보지?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렌님은 알거든요. 프렌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막 서로 우리 힘냅시다. 막 이렇게 저희 맨날 만나면 먹고 사는 걱정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생활을 계속 하는지도 또 들어보시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뭔가 잘 이어지는 것 같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쟤는 왜 저렇게 사나 또 이야기를 이어갈 거고요. 프렌님은 어떻게 프리랜서가 됐어요? 저는 일단 시작한 지 이제 곧 만으로 3년이 돼요. 23년 3월에, 23년 6월에
처음 이제 나 이제 프리랜서야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여서 좀 있으면 6월이니까 만 3년이 되고 이제 저를 4년차 횟수로는 4년차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의 어떤 직업명으로 말하자면 결국은 콘텐츠 에디터예요. 근데 이 에디터라는 게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고 어쩌다 프리랜서가 되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걸 약간 마음속에 불씨처럼 항상 품고 있었어요. 나는 프리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은 나는 조직에서 일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 첫 직장을 제가 퇴사하고 아직까지 다른 직장을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인턴십으로 짧게 다녔던 것들은 제외하고 진짜 첫 직장을 퇴사하고 거기 개별을 보내고 이제 프리랜서가 된 건데 첫 직장부터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나 조직이랑 그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이 조직에 속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나 보다라는 이제 의심이 점점 피어올랐었고 그게 이제 좀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그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하면서 반반이었어요. 이 얘기를 아마 저희 개버커 수다일기 초반에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힘드니까 쉬어야겠다, 개비어를 가져야겠다가 반이었고 약간 나머지 절반은 그럼 개비어를 가지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반.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지만 뭔가 마음이 힘든 상태로 나왔지만 약간의 희망도 있었다. 생각만 해보던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개별을 가지면서 일단은 회복하는 시간을 초반에 좀 가지고 중반부터는 좀 그 질문에 대한 제가 품고 있던 나는 조직이랑 잘 안 맞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책을 읽기도 했었고 뭐 일기를 쓰면서 찾아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쫙 적어놓고 푸아님은 뭔지 아시죠? 네. 저 이걸로 한번 워크숍도 한번 같이 기획해서 했었는데 한번 쫙 정리를 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잘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못하는지 그냥 제 일과 삶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몇 차례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결론이 결국은 나더라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일할 때도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음이 편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프리랜서라고 다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 그쵸, 오히려 그쵸. 어떤 부분에서는 더 타인과 긴밀히 연결돼야 하는 것도 있긴 하나 이제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내향인이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막 남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발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혼자 좀 집중해서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조직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승진이라고 안 해도 그 조직 내에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쵸. 사람을 관리하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든가. 근데 특히 저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에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직에 다니다 보면 어쨌든 연차는 쌓일 것이고 맞아. 이게 공식적인 어떤 직함이 없더라도 그런 롤들이 나한테 자꾸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회사를 가든 똑같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걸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모두가 관리자나 모두가 팀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타고난 자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연차 어느 정도 차면은 올라가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저는 그런 체계가 좀 저랑 안 맞는다. 나는 독고다이로 하겠다.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정말 많이 한 생각이 있는데 저를 약간 세뇌시키듯이 한 하나의 문장인데 어떤 환경에 내가 있을 때 내가 나답지 못하구나. 이거 좀 불편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보통은 내가 잘 못해서 그래. 내가 이 사회의 규범에 안 맞아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듣기도 하고 네가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뭐 아직 뭘 많이 안 해봐서 그런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약간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데가 불편해? 그러면은 내가 가장 편하게 있는 곳으로 내가 옮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한테는 직장을 그냥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살던 나라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조직을 벗어나서 혼자 일하는 게 나한테 더 내가 자연스럽게 나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갈수록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잣대에 나를 맞추려고 할 때 좀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 정리가 마침 어느 정도 됐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전 회사, 직전 회사에서 외주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한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정도면은 문프렌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할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하던 일도 콘텐츠 만들고 글 쓰고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일을 이제 외주로 줄 테니 밖에서 해봐라가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직장에 속하지 않은 그 프리랜서 에디터가 된 거고요. 그 되게 TMI인데 제가 이름이 프렌이어서 프리랜서를 줄여서 프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 진짜? 근데 진짜 놀랍게도 프리랜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 아예 다른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에서 따온 이름인데 근데 살다 보니까 프리랜서가 된 거예요. 무슨 운명인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 있겠다. 저 프리랜서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프리랜서 줄여서 프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는데? 라고 하면은 일단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디에 어느 채널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글이냐에 따라서 좀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흔히들 아시는 카드뉴스, 캐러셀 형태의 어떤 이미지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작업한 건 이제 어떤 타겟에게 필요한 그분들의 이제 니즈를 긁어줄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기획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글 콘텐츠로 이렇게 정보성 콘텐츠라고들 하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아티클을 만드는 작업을 회사에서도 많이 했었고 나와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회사에서 이제 일감을 주실 때는 주로 이제 인테리어나 관련된 회사에서 인테리어나 뭐 홈스타일링 되게 잡지식을 많이 얻게 돼요. 에디터로 살면은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리모델링 가이드 막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요. 리모델링 준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막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작년에 한번 작업한 거는 반려동물 아마 곧 런칭이 될 건데 반려동물의 어떤 생애를 기록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계신 분하고 건너 연결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반려동물이 이제 우리가 키우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하잖아요. 떠났을 때 추모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때 작업한 게 반려동물 장례 가이드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히 반려인들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그 반려동물의 죽음 앞에서 어떤 것들을 잘 대비를 못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은 반려인들의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들을 싹 취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헤매는 것들을 뽑아내요. 기획부터 들어간 그 작업이라서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을 또 취합해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글을 써서 이제 읽음직하게끔 편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10편 이런 식의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것만 보면 궁금한 것들 해결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데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의 프로젝트 단위의 외주가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제가 요즘은 여행책이랑 그 여행 가이드북 만드는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결국 에디팅인 게 그쵸. 똑같은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여행지를 소개하고
뭐 코스를 제가 직접 짜기도 하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코스를 막 짜요. 그러면 구글맵 완전 마스터가 될 수 있답니다. 막 코스를 막 짜기도 하고 막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들을 이제 글로 풀어내고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어쨌든 글밥을 먹으며 살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플랫폼과 어느 타겟을 향해서 가는지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에디터라는 게 되게 정의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에디터 하면은 매거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 잡지를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잡지 작업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좀 이런 식으로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는 글이나 누군가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에디팅에 좀 특화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에디터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편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들으면서 조금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라고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모아서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 수납할 때가 저한테 가장 쾌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아까 수아님께서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럴 때 좀 막 이렇게 의욕이 솟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막 제가 수집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일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되게 파편들인데 그 파편들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제가 생각한 기획한 그 타겟과 목적에 맞게 잘 배열을 해서 약간 저만의 결과물로 탁 만들어냈을 때 말이 안 되던 것을 말이 되게 만들 때 저는 굉장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글이 편하고 글로서 작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보통 글을 편집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영상을 좀 깊이 배웠으면 아마 영상 편집자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하여간 편집하는 것이라면 하고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에디터라고 나를 불러도 되나라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년 차쯤에는. 왜냐면 나는 뭔가 기성 미디어나 그 매거진의 에디터가 아니니까. 근데 오히려 에디터, 편집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의에 나의 일의 본질이 가장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요즘도 그냥 에디터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사실 에디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어서. 그렇죠. 그리고 에디터라는 단어 아래 사실은 그 매거진 에디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기자도 약간 에디터로 부를 때도 있고 그 책 편집하시는 분들도 에디터로 부르기도 하고 출판 편집은 또 아예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약간 아까 영상 얘기하셨지만 영상도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도 약간 에디터처럼 이렇게 부르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맞아.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에디터 자체는 편집하는 사람이란 뜻이 맞긴 맞잖아요. 맞아. 근데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가장 쉽게 접하고 그리고 가장 자주 보는 게 이제 잡지 매거진에서 뭐 누구누구 에디터입니다 아니면 누구누구 에디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수많은 곳에서 에디터들이 이러고 있다. 다들 자르고 붙이고 하고 있다. 맞아. 재배치하고. 저는 마케터나 디자이너도 사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따라 정말 세분화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즘 일이 다 그렇죠. 워낙 세분화돼 있고 내가 속한 환경에 따라서 또 조금씩 방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정의하기에 달려있다. 근데 이게 어떤 회사 이름 아래 에디터였으면 오히려 나를 설명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공감하시겠지만 나와서 나를 에디터라고 표현하면 이제 아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요. 근데 또 이럴 때는 이런 일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데 어쨌든 에디팅이니까 저는 저를 에디터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이제 아마 모든 프리랜서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를 하나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도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웹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디자이너 하면은 뭐 광고 디자인, 뭐 아니면 제품 디자인 이게 되게 명확했는데 이제 이게 웹이 발달을 하면서 디자이너도 무슨 앱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웹페이지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뭐 UX UI도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고 뭐 이게 막 저 디자이너예요 하지 않고 늘 앞에 뭐가 붙어. 예전에는 뭐 산업 디자인 뭐 매거진 디자인 뭐 약간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저건 또 무슨 디자인이에요. 약간 뭐 3D 디자인도 있고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프리랜서로 나오자마자는 좀 그런 약간 아무도 나한테 너 왜 그렇게 네 소개를 하는 거야? 라고 묻지 않는데도 약간
이제 회사는 회사 명함이 있으니까 내가 좀 못나도 나 이 회사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데 이제 막 구질구질해지는 거야. 맞아. 저 이것만 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안 줄까봐 이런 일을 주로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 타이틀 하나에 나의 혹시 뭔가 나를 가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면서도 내가 프리랜서 1년 차인데 아직 뭔가 프리랜서를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타이틀을 내가 가져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은 모두가 할 것 같아요. 맞아. 막 이렇게 아까 말했던 되게 많았던 그 디자이너, 마케터, 개발자는 너무 일이 명확하니까 사실 그런 고민을 아니나 밖이나 똑같으셔서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애매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 얘기 한번 나온 김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각자 이제 비슷한 듯 다른 프리랜서로 살며 하는 고민들이 있을 텐데 한번 이제 넋두리하는 시간이다. 생각해보고 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아님은 요즘 어떤 고민하면서 프리랜싱을 하고 계시나요? 뭐 먹고 사는 걱정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제가 한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한 1년 만으로 1년 됐을 때쯤에 이제 그 민미의 일 관련해서 기록 리추얼 하시는 혜리님이라고 계세요. 김혜리님. 혜리님 그 일 관련한 책도 여러 권 내셨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혜리님한테 커피챗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혜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NGO에서 일했던 일들은 NGO 분야에서만 먹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곳에서는 NGO의 경력은 아무 때도 쓰잘데기가 없다. 상업적인 방향으로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이 다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뭘 했는지 이 10년 동안 해온 일들을 막 이렇게 들으시더니 아니 소아님은 기획자네. 근데 왜 기획자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하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프로젝트화하고 프로젝트를 매니징할 줄 아는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필요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그 능력을 어필을 하면 충분히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나만 해도 문화기획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고민할 기획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더 살릴 생각을 하지 왜 경험도 없는 걸로 새롭게 그때 제가 막 인터뷰어로 프리랜서를 해볼까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는 사실 날고기는 기자님들도 많고 하는데 소아님이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전히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되게 똑부러지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정해야 이런 쪽으로 외주를 이제 알아보고 콜드메일을 보내던 아니면 진짜 뭐 커피챗을 하든 할 텐데 이 방향을 정할 줄을 모르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앤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아는데 이 중에 뭘 어필을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어필을 해야 되는지 이 시장을 너무 모르니까 처음엔 그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잡탕 프리랜서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돈을 주건 말건 이것저것 막 다 해본 시간도 가졌던 게 어떤 거가 나한테 맞는 프리랜서식으로 일하는 일들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그리고 임금을 어떻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도 모르겠으니까 이 프리랜서 시장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향성과
내가 동갑하는 분야가 어딘지 프리랜서로서 그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그 조직에 그냥 딱 맞는 하나의 그 피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떨 때는 세모가 되고 어떤 회사랑은 네모가 되어야 되고 어떤 회사랑은 A부터 Z까지 내가 다 해가지고 내야 되는 그 프리랜서가 돼야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를 어필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금도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걱정. 알바는 필수. 맞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제 주변에도 알바하는 프리랜서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일을 주로 프리랜서로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은 경력이 짧고 그리고 이 바닥을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 경력들이 부족하고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니까 단가가 낮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랜서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좀 빠듯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인터뷰 알바랑 그다음에 독립서점에서 이제 한 달에 2-3번씩 또 알바를 하고 있고 다행히 감사하게 그 독립서점은 사장님이 문 안 열 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공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끔 거기서 이제 그냥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막 해보고 있고 맞아요. 저희 워크숍도 거기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수아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1년차, 2년차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게 콜드메일 보내는 거였거든요. 저는 아직도 못하겠어요. 아니, 일단 콜드메일을 어느 방향성으로 보내야 되는지 자체를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먼저 정의를 해야 맞아요. 상대를 찾을 텐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프렌님이라고 하면 나는 인테리어 에디팅은 누가 와도 내가 더 잘해. 혹은 내가 그래도 뭐 전문가가 100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90점, 뭐 95점까지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어떤 딱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걸 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을 다 해본 거야. 왜냐면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은 시장에서 되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분야인 거예요. 저는 자기 돌봄이나 아니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는지 이런 그 워크숍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으니까 이런 쪽은 사람 돈을 많이 안 쓰고 다 뭐 어떻게 하면은 뭐 AI로 딸깍 뭐 캐러셀 만들어서 뭐 돈을 버는지 요새 막 그런 강의가 넘쳐나는 거 보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게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되게 가치지향적이고 무형의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하는 일들만 찾아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돈이 안 되고요. 단가가 낮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인기 있는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걱정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콜드메일링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고립운동 청년을 이제 일하면서 이쪽 분야에 정말 이렇게 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너무 다 그냥 안타깝지만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니까 다 그런 직장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취업 컨설팅 뭐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아닌 프로그램도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실질적으로 뭐 밖에 나올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단회성 프로그램도 많고 이렇게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든지 아니면 맞아. 아예 그냥 공부하는 직장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쏠려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자기를 어떻게 잘 돌보고 내가 지금 비록 좀 이런 사회생활이 어려워서 집에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나는 나를 잘 돌보고 있어라는 그 힘을 기르는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올해 콜드메일을 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반응이 있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그 목표가 정해져서 콜드메일을 보낼 수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 방향성을 못 정하니까 누구한테 어디로 그리고 그 콜드메일 보낼 때도 당연히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답을 많이 받았던 것은 제가 그걸 되게 계산했어요. 뭐를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한 시점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꿀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고립운동 청년 사업이 이제 중앙센터가 있고 권역센터가 있는데 권역센터도 이제 이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공모처럼 넣어가지고 선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선정 발표가 난지 한 이틀 후쯤에 콜드메일을 싹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관이 선정이 돼야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배정이 돼야지 강사를 섭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네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사 컨택을 해도 죄송해요. 저희가 예산을 못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패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공고가 나자마자 싹 준비해가지고 와. 돌렸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 나중에 이제 꿀팁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내가 약간 원하는 어떤 자리나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업들이 언제 약간 붐업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사람을 많이 구하는 시즌이 어떤지 좀 이렇게 많이 서치를 해보고 그래서 이게 아무데도 저한테 강사 구함 이런 거를 어디 그 기관에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두드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한번 써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미팅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결국에는 남은 건 한 군데밖에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좀 여기랑은 그래도 꼭 해보고 싶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좀 예의주시하면서 언제쯤에 이때쯤에 당연히 사람이 필요할 거야. 어떤 촉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콜드메일을 하면서도 답이 안 와도 돼. 나는 그냥 저도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못했는데, 콜드메일 보낸 거 자체를 이제 저한테 칭찬, 복복복, 진짜, 하고, 그래서 좀, 확실히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거 자신 있어요 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좀 기세 좋게 한번 밀어붙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또 이제 기세 좋게 콜드메일링 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기세 좋게 계속 도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혜리님도 저한테 어떤 식의 얘기를 해주셨냐면 3년은 버텨야 된대요. 근데 그 3년의 이야기가 뭐냐면 3년 동안 같은 방향에 자기가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고 하는 자기는 그런 일 기록을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혜리님이 이제 문화기획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공간을 좀 그 문화 프로그램 기획하는 자리로 이제 제안을 받으셨는데 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라고 거꾸로 물어봤는데 이런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그런 게 강하시잖아요. 그 약간 예술적인 뭔가 예술도 가치지향적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했어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뭘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데 그렇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공간의 문화 프로그램을 1년치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예술가가 할 수 있나? 라는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예술가는 자기 것만 표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혜리님한테 컨택이 들어오게 된 것은 혜리님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인스타랑 브런치에 되게 이렇게 쌓아오셨거든요. 그걸 읽으니까 그 담당자분이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걸 느낀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딘가에 맞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고 뭐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어딘가에는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야만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도 기록을 열심히 하고 한 3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너무 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쌓아오고 너무 그 재정적으로 힘들면 알바를 꼭 해라. 맞아. 본인도 그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일을 병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이렇게 우러러보는 혜리님도 저런 시간들을 건넜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그 고민들을 막 이런 커피챗도 하고 뭐 이제 프렌님이나 아니면 우리 둘 다 하고 있는 파인클에 이제 비슷한 프리랜서들 만나면
너는 어떻게 해? 요즘 괜찮니? 벌이가 괜찮니? 뭐 이런 것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런 실험적인 프로그램도 해보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게 먹힐까? 그리고 단가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알바를 병행하지 않고 내 그냥 프로젝트로만 생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늘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그만할까 하면 또 다른 애가 올라왔다가 계속 그냥 이렇게 사이클이 이 고민들이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끊어주러. 그렇습니다. 네. 프렌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비슷하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약간 디폴트, 기본값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이 좀 길어지면 안 좋은 게 나에 대한 의심으로 그게 방향이 맞아요.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뭐 직장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취준생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아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특별히 잘못했거나 내가 뭐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대와 핏이 안 맞거나 이거 말고 다음 타이밍이면 좀 더 좋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 안 돼서요, 뭐 예산이 안 돼서요 이런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너무 못나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아마 고민에 깊게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체험판 2개월 더 해봐라 이러면서 새로운 일이 딱 들어오면 그 고민이 언제 있었냐는 싹 듯이 사라지죠. 싹 사라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가 된다는 게 되게 또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일이 그렇게 없거나 끊길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재정비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콜드메일을 보내기 위한 어떤 제안서 같은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일기록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록을 하거나 뭐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뭐 콜드메일 보낼 상대를 찾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돈은 안 줘요. 이제 그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내 단가를 불러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나는 시간을 쓰는데 돈이 당장 안 들어오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회사는 그냥 그런 뭔가 일을 위한 일 작업도 출근해서 하면은 그게 포함이 돼서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월급으로.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에피소드 제목을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이야기, 프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굴레에서 오히려 더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자, 내가 프리랜서가 되기로 마음먹고 뭐 퇴직금이든 뭐든 꽁쳐놓은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걸 까먹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기적인 알바를 병행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시간, 맞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는 프리랜서는 당연히 없고 맞아. 잘 되던 프리랜서도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르는 게 또 프리랜서 프리워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가 되게 뭐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살 수 있고 막 뭐 출퇴근도 마음대로 출퇴근도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로워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이 맞아요. 오히려 프리랜서를 프리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런 서치만 하다가 끝나는 날도 있어요. 맞아. 근데 서치를 해서 뭐라도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해봤는데 다 허탕인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막 알아보다가 어떻게든 뭐 포트폴리오 뭐라도 넣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다 허탕일 때도 있고 그럼 그 돈은 아무도 안 줘. 그러니까 막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막 뭐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써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 사이클을 벗어나기가 좀 힘든 거죠.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단가를 확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마법의 구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나 또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서 뭐 또 사업 뭐 돈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업 이야기 이런 거 막 유튜브 보다가 난 못하겠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막 안 되겠다 또 막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서 딱히 프리하고 싶어서 프리랜서가 된 건 아니긴 한데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경 쓰면서 사십니까?
이거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 내주고 맞아요. 내가 내는 것도 애초에 원천징수를 해서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떼고 나머지를 저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까 그 부담이 굉장히 없는데 와 나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한 달에 몇십만 원인 거예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이게 뭐 다행히 그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족이나 뭐 형제 자매한테 저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은 그런 식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도 택해봤는데 이게 어느 나이 이상을 지나거나 어떤 뭐 소득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얄짤없이 제가 다 내야 되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의 삶이 이렇게 서러운지 나는 몰랐어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고. 진짜 너무 몰랐어요. 그게 약간 처음에 헉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였다고? 라는 게 있었고 어쨌든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여기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너무 그게 많이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소득이 없는데도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희는 매년 10월에 갱신을 하니까 10월에 연락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맞아. 10월에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1월에는 일이 끊길 수도 있고 맞아. 일이 끊긴 상태가 10월까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동일한 그 연금 비용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10월에 다시 연락하세요. 그때 얘기하시면 낮춰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무조건 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해맑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걸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내가 막 소명해가지고 막 소명을 하고 진짜 돈이 없어요. 막 사정을 하면은 뭐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초반에 퇴사하고 몇 개월인가 정도는 약간 유예를 하거나 맞아요. 잠깐 멈출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검색해보고 맞아요. 전화해보고 이런 게 좀 서럽웠던 굉장히 현실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고민을 하고 힘들다 하면서도 결국은 저희 지금 각자 3.5년 그리고 거의 2.5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좋은 점은 없나? 라는 또 우리 성토대회를 했으니까 지금은 또 영업시간 분명히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아님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럼에도 왜 지금까지 하고 있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전 이제 회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이제 좀 이렇게 몇 명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아까 이제 저한테 되게 워크숍 기회를 먼저 주셨던 그 사적인 서점의 지혜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지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아님, 프리랜서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됐나?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이 맞는 거라. 나한테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재정의 불안정성. 혹은 그 재정이 모자라서 생기는 압박감 이런 거가 이제 못 견디는 사람들은 그만큼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젝트가 돼서 돈을 벌어도 그게 이제 월급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그냥 그 상태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한 달에 50만 원만 벌었다라고 하면 평생 50만 원을 벌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내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프리랜서가 안 맞아 하고 이제 포기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년 버텼으면 너는 프리랜서가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해줬어. 그래가지고 되게 위로가 되네요. 괜히 옆에서.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도 지혜님이 사실 우리가 다 흔들리는 거는 재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이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 그래서 뭐 알바 요거 하나 하고 뭐 이 알바도 뭐 조그만 걸로 2-3개를 하든 큰 걸로 뭐 1개를 하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돈도 없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알바 자리만 계속 찾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벌리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적, 에너지적, 정신적 여유가 사실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녔을 때는 내가 회사에서 지정한 프로젝트의 어떤 난민이나 뭐 그 개발도상국에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런 대상들이 이미 있어서 누굴 도와줘야 되지? 누구한테 뭘 도와줘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이 프로젝트의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기 싫어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왕 일하는 거 즐겁게 일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일은 뭔지 좀 찾아보는 워크숍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절대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요. 저는 좀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일했던 회사는 의사소통도 너무 많이 하고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마음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프리랜서로 해야지 충분하다. 약간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부스러뜨리지 않는. 왜냐면 좋아하는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계속 120%로 10년을 그렇게 달려서 제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다시 고꾸라지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아까도 이제 프레님도 나는 이런 일은 안 맞아. 이런 일의 환경은 별로야. 이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저도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탑다운 방식이라든지 보수적인 조직 문화가 있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너무 딱딱해서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조직들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네 하고 이렇게 계속 튕기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는 제가 자율적으로 뭔가 좀 리드하고 만들어내는 그 자율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회사면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회사 의사소통도 잘하는 회사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보수적이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저는 들어갈 의향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없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그러게 되기 힘들고 한 2-3명 정도 약간 조직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협업 방식의 어떤 스타트업이다. 10명도 안 돼. 10명이면 또 조직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한 2-3명에서 이렇게 막 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런 거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업무 환경이 되는 일터를 찾지 못했고 그리고 그런 일터가 결국엔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그리고 나를 잘 돌보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하기 싫지만 돈 버는 일도 하고 근데 저는 모든 일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늘 좋은 면만 있겠어요. 좋지 않은 일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적절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시간적인 자유로움을 가지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멈추고, 잠깐 나를 돌보고 환기시키고,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일하는 어렵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정말 가장 적합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절구절 다 공감이 됩니다, 지금. 프렌님은 왜 계속 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개인적 상황과 저번에 얘기했었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도 계속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이게 저도 똑같이 제일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식이고 환경이다라는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고
이제 3년 동안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확신이 그냥 드는 거죠. 이거 뭐 어딘가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나한테 제일 편안한 방식이다.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막 무슨 척하지 않아도 되는 제일 나한테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떤 거냐면은 일단 집순이한테 최대 복지는 재택이거든요. 누구는 집에서 일하면 답답하지 않아 하는데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요. 저는 사실 그 고3 때도 그랬어요. 막 남들 독서실 막 많이 가고 학원 가고 자습실 가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마음 편했거든요. 집이랑 약간 무선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전 포트가 하나 있어서 집에 가야만 충전이 되는. 집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서 일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이고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뭐 프리하지 않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직에 속했을 때보다는 시공간이 조금은 더 자유롭죠. 조금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이나 일을 하는 그 환경, 뭐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나한테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애초에 이제 같이 일할 상대를 찾으면서 저는 뭐 이때만 연락이 가능하고요. 저는 뭐 출근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게 또 프리랜서고 프리워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제가 통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회의가 너무 많거나 너무 막 나한테 막 분 단위로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뭔가 어쨌든 그래도 글을 다루고 편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내 몰입이 깨지지 않고 이 흐름을 삘왔을 때 촥 이렇게 완성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메신저가 항상 울리잖아요. 맞아요. 나랑 관계가 없어도 CC 걸어서 맨날 울리고 메일도 맨날 막 몇십 개씩 차 있고 그리고 회의를 위한 회의도 사실 되게 많고요. 줄인다고 해도 어쨌든 여러 사람이 계속 같이 일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스몰톡을 굉장히 못한답니다. 그리고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프리랜서로 그리고 또 이게 근데 이제 프리랜서, 프리워커로서 어떤 성격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막 되게 협업을 많이 하는 프리랜서도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제가 아까 말한 분 단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필요한 작업도 분명히 어디엔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안 받고요. 제가 약간 말하자면 원고를 납품하는 형태 혹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제가 해서 한번 주고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핑퐁핑퐁이 최대한 안 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저한테 스트레스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그러니까 왜 혼자 일하고 싶어서 프리랜서가 됐다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편인데 그렇다고 아예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어쨌든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내가 납품사가 되어서 용역사가 되어서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진짜 뭐 산 속에서 혼자 독거다이로 할 수 있는 게 분명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방식으로 뭐 시간이나 공간 같은 부분을 제가 조율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율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의 자유도가 높으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내 일과 삶의 그 세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사실 그 주체성인 것 같아요. 결국. 맞아요. 주체성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근데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도 사실 주체적으로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약간 요즘 드는 생각은 뭔가 그렇게 회사 안에서도 나의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마인드셋으로 일을 했다면 좀 달랐으려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런 방향으로는 잘 생각을 못했어서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나와서 보니까 프리랜서는 주체적이지 않으면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얘기한 이런 장점들도 내가 다 생각해서 세팅을 해놔야 내 삶의 일터가 꾸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주체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발휘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그게 어떨 땐 고민이지만 어떨 땐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또 이제 한번 이랬는데 아, 이 사람 너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안 하면 되거든요. 맞아. 근데 회사는 아, 이 상사 너무 별로인데. 끝이 없어. 얘랑 그러니까 뭐 인사 발령, 정식 인사 발령이 뭐 내년 뭐 며칠이다 이러면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돼서 헤어진다는 보장도 없어. 약간 맞아. 그런 부분도 약간의 프리랜서의 장점이면 장점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계약 만료될 때까지는 참아야 돼. 근데 뭐 그거 참는 거야. 회사에서도 참는 거고 여기서도 참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상대를 좀 내가 빠르게 선택하고, 손절치고 싶으면 빠르게 손절치고, 뭐 그런 것도 좀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한 1시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전에 2-1, 2-2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지금 12화도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은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집니다. 네, 이 편에서는 프리랜서로 살면서 그간 프렌과 소아가 배운 약간 팁? 노하우? 맞아.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보니 프리랜서 하면서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더라. 아니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혹은 좀 덜 흔들리면서 할 수 있겠더라.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물음표를 또 프리랜서의 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꿀팁의 이야기들이 다음 화에 기다리고 다음 화에 있습니다. 몰려있기 때문에 2편도 꼭 따라와 주세요. 네. 다음 편으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